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실전 말매의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건 바로 미국 은행주였습니다. 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미국 은행주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 자금 조달 위험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신용 건전성에 의문을 던진 겁니다. 이로써 전일 시장에서 미국 이 은행주들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일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가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일 좀 약세 흐름을 보이던 이 반도체 그리고 이 인터넷 관련주들이 힘을 더해주면서요. 이렇게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0.9% 상승하면서 2,597선, 2,600선을 향한 도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 개인 투자자 이로써 6거래일째 매물을 담아내면서 84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오늘도 걸어냅니다. 이 1,413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6거래일째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하락 출발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해주면서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27% 상승하면서 900선 돌파를 했습니다. 903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192억 원, 95억 원의 매수세 확인이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IT 반도체 업종을 좀 담아냅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263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수요일 그래도 상승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큰 폭으로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좀 더 집중해 볼까요? 오늘 저희는 이 로봇 관련주들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오늘 장 초반에 오늘 연초부터 이 하반기에 좀 주도해 볼 만한 전망이 좋은 테마이다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 상반기에 충분한 좀 조정을 거쳤고 급등하는 목록들도 조금 소화를 한 이후다라고 보여지면서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테마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일부 종목들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안에서 집중해볼 종목들은 저희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가 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장마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늘은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 날인데 들어오는 방법은 일단 노란톡방이 들어오면 이따가 주소를 드릴 거예요. 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오늘은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디어 양봉이 떴잖아요. 자, 지수 보겠습니다. 자, 계속 노란톡방에서 지금 6일째 빠지고 있는 날이,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6일째 빠진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계속 떨어지길래,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떨어지길래 수, 목, 금, 월, 화. 그러면 화요일부터 빠졌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계속 빠지길래 뭐가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같은 장에서 봅시다. 양봉이 나왔는지. 어제는 저는 양봉을 예상했었던 날이었던 건데 왜냐면은 빠질 만큼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증시입니다. 8월 7일 날 60일선을 찍었고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면서 미국 시장이 크진 않지만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반등을 조금 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부족하다 그랬죠.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양봉은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시장 크게 안 빠지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뭐 빠질 거는 먼저 빠졌으니까 그래서 어제에서 2,600을 회복을 하는 양봉을 기대했었었는데 어제 장중에 계속 빠지길래 이상하다 해서 이 아침 시간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뭔가 악재가 나온 건가 해서 봤는데 일본 시장도 안 빠지고 딱히 뭐 미국 선물이 크게도 안 빠지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하게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미국 시장을 물론 지금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좋아진 겁니다.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는 건데 어제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럼 많이 빠졌느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무디스에서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을 시키면서 떨어졌다 그러지만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1% 빠진 것도 아니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8%, 7% 떨어지면서 급락한 것도 아니고 흔들었다가 금리 인상 폭을 이제 가져가지 않고 하반기나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미국에서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러면서 낙폭을 줄인 거예요. 한 1%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차트를 보면 전혀 이상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만 열심히 그냥 억울하게 빠진 건데 자, 내일 있을 이제 CPI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일본 시장도 잘 버티죠. 미국 시장도 잘 버티고 그럼 얘네들은 악재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버틴다는 얘기는 안 빠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제 양봉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600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돌파는 못하는 거는 미국 시장이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못하는 거고 이 정도 모습만 나와줘도 이거를 감싸 안아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까지 해줘야 돼요. 지금 감싸 안았고 이거를 돌파까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강세, 2차 전지 강세, 제약주 강세 이쪽이 강하면서 지금 지수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 올려서 저희 예상은 오늘이 바닥이 돼서 뭐 내일서부터 조금씩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CPI 지수 괜찮게 나와서 별 이상 없이 괜찮게 나와서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다시 위쪽 방향 올라가는 요걸 예상을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CPI 지수 발표했는데 야 이거 미국 시장 미국 망하게 생겼다.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들은 5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400개 기업이 예상보다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내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레포터들 증권사에서는 점차적으로 경기 하강 침체에 대한 얘기를 다 철회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반기에서는 반도체도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망을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급락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여기도 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4거래일 뭐 이런 정도에서 조정받고 올라갔는데 거의 오늘이 바닥이 아닌가. 일단 예측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바닥 자리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을 사야 돼요. 드디어 양봉이 떴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노란독방에서 파란색이 나오면 예측 매수, 분할 매수에 더 빠지니까. 여태까지 파란색 물만 열심히 부어댔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죠. 근데 지금 드디어 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도 불이 붙어야 되고 모레도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의 양봉이 뜬 건데 아직은 진짜 바닥은 아니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가바닥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살살살살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자, 또 하나 지금 초전도체 반도체 관련주들 아주 그냥 급락이죠. 그러니까 그쪽 뭐 이슈로 올라갔다 이슈로 급락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고 그거 말고 오히려 지금 로봇 관련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뿐만 아니라 테마주들은 제가 인공지능하고 로봇 관련주 이쪽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괜찮다 그랬죠.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도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신통하게 안 움직이는데 결국은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삼성에서 지금 인간형 반도체에 대한 이슈, 없던 이슈가 아니에요. 계속 이슈가 있었었는데 또다시 뉴스가 나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10월 달에 테크데이를 가져가면서 뭔가 로봇에 대해서 인간형 반도체, 인간형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과거에서도 하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뻔하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지금 상황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뭐 로봇 애완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화가 가능한 뭔가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기하고도 대화를 하고 뭔가 그런 그러니까 막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그런 이제 기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이제 자율 자동차도 나올 것이지만 뭐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제 인간처럼 그리고 그게 이제 기계 형태로 되는 경우들도 있고 사람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로봇들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이제 대화를 하고 걔네들이 이제 뭐 구조도 하고 구급대원처럼 뭐 이런 이제 현장에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택배도 나르고 하는 시대가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거기 구동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로봇이 기계이기 때문에 뭐 택배 준다고 이렇게 손을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거를 탁 내치면 그러면 사람 가슴이 뚫어지겠죠, 그렇죠? 그 맞으면은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도 그런 이제 감속기, 속도를 조절하는 뭐 그런 이제 구동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계속 생성이 될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쪽을 좋게 보고 초전도체가 아니고 그쪽을 지금 확실하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쪽 부분들을 계속 보자. 그래서 물려도 반도체 관련주들 거기다가 변동성은 좀 심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까지 이쪽으로 테마를 구성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어쨌든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재고 물량도 소화가 되고 있는 반도체 섹터들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로봇 관련주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은행주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소폭 흔들렸지만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세 흐름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상승폭에는 조금 제약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후에 이 전망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이 좀 저점이 아닐까, 오늘 시장 안에서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이 종목 또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를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차기 테마주로 로봇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오늘은 또 어떻게 공략해보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도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하여튼 로봇 관련주를 유진 로봇하고 휴림 로봇을 비교해드리면서 유진 로봇이 급등을 하면 그래서 상한가라 들어가면 휴림 로봇이 따라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걔는 관리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고 걔보다는 로보스타가 그래도 모양도 괜찮고 가격대도 뭐 적당하고 그래서 로보스타를 오늘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일단 오늘 뽑아왔는데 오늘 로보스타 말고도 로보로보도 잘 움직이죠. 이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5일쯤이 될 거예요. 삼성에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뭐 특명을 내렸다 그러죠. 로봇 세대가 어차피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죠. 반도체도 사활을 걸어야 되겠지만 로봇 사업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10월 달 테크데이라 그래요. 테크데이. 테크데이에서 인간형 로봇, 인간형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올 건데 최근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24일 날 뭔가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주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로봇 관련주들도 10월 달에 아직 충분히 기대감은 많이 남았고 이제 8월이 됐으니까 9월, 10월 아직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뭐 로봇 관련주들 공략하는 거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시장도 오늘 양봉 뜨고 있고 그래서 내일 CPI 지수만 잘 넘어가면 큰
악재는 이제 없으니까 뭐 악재 나올 거는 대부분 다 나왔죠.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잘 움직이네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 투자 연구를 좀 늘리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 로봇 섹터 정말 주목할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PI 첨단 소재 3750원의 매수가를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화요일에 공략해본 LB세미콘 8270원의 매수가에서 5%가 넘는 5.08%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수요일에 공략해본 신성ENG 290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목요일에 다시금 이 LB세미콘 8120원으로 매수가 조정을 해보면서 공략을 해봤는데 이 지점에서는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공략해본 미코 11,4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공략해본 SK하이닉스 122,0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했고요. 어제 신성ENG 2,7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보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34.4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에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제 공략해봤던 종목 신성ENG가 어제 그 매수가 지점에서는 이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2%대 상승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신성ENG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는 좀 실적이 안 좋은 얘기가 어제 나와가지고 어제 확 하고 쏟아졌었는데 일단 지지라인까지 일단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수가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보면은 어제 여기서 일단 여기 60일선 라인까지는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양봉 기준으로 돌파된 고점 자리 여기도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갖고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갈 거라 그랬죠. 근데 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박살이 난 겁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다들 안 좋아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적자가 생각보다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실적은 안 좋을 걸로 이미 예상했었던 부분을 알고도 올라갔던 건데 좀 심하게 좀 빠진 부분이고 일단은 지지라인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던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반도체 섹터들도 제가 어제 장마감 공개 방송을 했을 때에서 대부분 이렇게 얼마나 빠졌는지 봤는데 기본적으로 다들 15%는 다 빠졌어요. 15%에서 16%는 기본적으로 다 빠졌고 좀 많이 빠진 애들은 20에서 한 30%까지 빠진 애들도 있는데 근데 30%까지 빠진 건 좀 너무 조금 심하고 좀 빠진 애들 한 20에서 한 25%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17%, 20% 사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빠졌다는 거죠. 종목들이 뭐 원익 IPS도 많이 빠졌고 유니테스트, LB세미콘, 뭐 테스, 네페스 뭐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고점 대비 지금 최근 한 열흘 동안 한 17%에서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수만 반등 나오면 종목들이 일제히 다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CPI 지수 발표, 내일 목요일 날 저녁 9시 30분 거기 이제 그것만 잘 나오면 별일 없으면 미국 시장 급락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반등을 주면 이렇게 올라가면 반도체 장비주뿐만 아니라 또 테마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빠진 폭에서 들어줘야죠. 그러면 대부분 17%는 빠졌으면은 10에서 15% 정도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니까 그때에서 이 신성ENG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2,800원을 넘어가려면은 시장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2,700쪽으로 올라가야지만 3,000원 쪽으로 올라가니까 아주 강하지 않으면 한 2,800원 정도로 올라올 때 일단 뭐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 오늘은 두 개만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신성ENG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얘기는 똑같은데 먼저 싸게 샀던 사람들은 보유해도 상관없어요.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오늘 양봉이 떴으니까 근데 시장은 양봉이 떠서 추가 매수 모양이 되는데 아직 반도체 쪽에서는 추가 매수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들이 뭐 ISC부터 해가지고 STI라든지 지금 최근에 많이 떴던 애들 있죠. 요게 양봉을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떠야 되는데 시장처럼
지금 코스피처럼 이런 모양이 떠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오늘 미리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니까 만약에 기존에 먼저 팔았던 사람들 다시 비중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시장의 반등이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두 양봉이라 그러는데 양봉을 하나 박아놨고 그다음에 또 양봉을 박아놓으면서 2,600을 돌파를 하고 이런 이제 두 개 양봉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반도체들도 이렇게 양봉이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심택이라는 종목 AS를 해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격을 많이 벌려놓은 게 아니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격을 다 메꿔놓은 종목이라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들도 괜찮고 그래서 우상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만 좀 정신 차리고 반등만 시작된다 그러면 얘는 다시 위쪽으로 고점 돌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얘는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리는 분들은 마찬가지 시장이 확실한 반등이 나오면 오늘은 가바닥이고 진바닥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고 지금은 보유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로 가겠습니다. 자, 로보스타. 지금 막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지금 32,600원. 왜냐면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기다리면 좀 싸지니까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현재 가격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32,600원 현재 가격에 공략 한번 해보시고 밀리게 되면 이쪽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이쪽까지 한 7% 정도 밀릴 수 있는 21선 자리까지도 있습니다. 3만 원 자리까지 밀릴 수 있는데 차트 모양이 상승했다가 조정을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게 돌파가 됐거든요.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고 선 두 개를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서 지금 시장에서 테마를 뭔가를 좀 하겠다 그러면 인공지능 AI 관련주랑 로봇 관련주 차트는 이렇게 생겨 있는 많이 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떠져 있는 뭐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미 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겠다 그러면 돌파된 고점에다 이거 또 사면 또 움직이겠죠. 변동성이 큰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은 올라가기도 20% 잘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20% 잘 빠집니다. 모처럼, 서남처럼, 덕성처럼. 원래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이래요. 올라갈 때 50%다 떨어질 때 50% 빠지고. 이 변동성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자마자 50% 올라가면 좋을 텐데 들어가자마자 50% 빠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로보스타를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로보는 바닥에서 먼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슈는 삼성전자에서 로봇에다가 이슈를 가지고 뭐 10월 달에 테크데이를 가져서 인간형 반도체 뭐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뭐 걔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테슬라도 하고 그다음에 구글도 하고 뭐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이 뭐 인간형 로봇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퍼붓고 있으니까 시장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로보스타, 그다음에 유진 로봇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마치 얘를 보면은 덕성 보는 것 같죠? 급등주. 근데 얘네들은 올라갈 이유가 있으니까 기대감도 있고 실체가 있잖아요.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가끔 이제 TV에서 작년 2022년 CES 박람회에서도 인간형 로봇을 봤는데 막 로봇들이 사람의 미소를 짓고 표정도 짓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그 표정과 그걸 보고 그 감정을 읽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죠. 인간의 그 생각과 수를 넘어서는 부분들을 로봇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생각을 넘어서서 거의 뭐 인간의 그 위에서 한 수 아래로 인간을 내려보는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인간들이 로봇의 지배하에 놓일 수도 있다 하면서 그런 과학자들도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 근데 뭐 기술 발전은 막을 수가 없어서 뭐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미래까지 볼 필요는 없고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죠. 제가 해결할 일도 아니고 뭐 과학자들이나 나라들에서 뭐 국가들에서 알아서 할 일인 거고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올라갈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이슈가 먹힌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로보스타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점 매수 잘 해보시고 그다음 물려도 그래도 이슈가 있고 흐름이 괜찮은 쪽은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다라는 거는 저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오늘의 표육 종목 로보스타였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로봇주들 전망이 정말 좋죠. 이렇게 차기 테마주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 가운데 비교적 안전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을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잡아주신 오늘의 로보스타 매수가는 32,600원 잡아주셨는데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보령입니다. 최근에 이 항암 신약 물질이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을 딛고 쭉쭉 올라와주는 상승세 그리고 성장성이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민이 되실 부분은 매수가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매수가 19,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셔서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고민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령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제약주들이 그래도 강합니다. 오늘 어제까지는 좀 또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제약주가 종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당뇨병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암 치료제서부터 해가지고 뭐 코로나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뭐 질병이 다양하잖아요.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도 다양하고 희귀병들도 있고 뭐 에이즈서부터 해서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일단 이슈가 되는 쪽들은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애들은 오늘도 강하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한미사이언스라든지 한미약품도 강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차트를 봤을 때서는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주들이 아예 안 움직이진 않으니까. 대부분 제약주도 물려있는 상황들이 요와 좀 비슷한데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 80% 물리는 분들이 많은데 제약주들이 지금 2년 넘게 지금 빠져있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보면 알아요. 셀트리온이 거의 대장이라서 얘와 거의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약주들은 힘을 잃고 지금까지 많이 빠진 겁니다. 대장이었던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0%, 60%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면 다른 애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으면 더 많이 빠졌지. 그러니까 제약주들도 10년 안에 한 번, 두 번씩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 때마다 한 번씩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길게 보면은 손절할 필요는 없죠. 언젠가는 5년 안에 또 10년 안에 또 이상한 질병들이 또 창궐해가지고 또 난리를 치면 관련도 제약주들이 또 급등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뭐 기후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바이러스들이 빙하에 묻혀 있는데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금 동물들이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질병에 대한 면역이 없으니까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면역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과학자들, 뭐 기후학자들도 있다라는 거. 뭐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뭐 매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새로운 질병, 막 코로나서부터 해갖고 옛날 뭐 사스부터 해갖고 막 별의별 매년 이렇게 막 발견이 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수는 있는데 뭐 올해 겨울이 될지 내년 겨울이 될지 아니면 5년 뒤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한 번씩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길게 보세요. 길게.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제약주들이 또 언제 올라갔다 또 다시 또 소강 상태로 바뀔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당장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굉장히 강해요 지금.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먼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뭐 일동홀딩스부터 해서 지금 JW 신약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바닥에서 지금 보여주고, 그 바닥에서 이게 다 천냥봉에다가 지금 뜨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매수인데, 이게 매수의 양봉인데, 이게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도체가 안 되고 지금 제약주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일단 제약주가 좋은 거죠, 흐름이.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네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슈에 따라 상승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긴 호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니까요.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좀 더 궁금한 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유튜브로 신청해 주신 상담입니다. 바로 엠플러스 매수가는 15,4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죠. 오늘 이렇게 5%대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에 조금만 더 있으면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지금 움직이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랑 삼성전자, 반도체는 안 움직여요. 삼성전자, 물론 로봇은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는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안 움직이는데 에코 그룹주들이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입니다. 쟤네들이 급락이 없다면, 그리고 급락은 잘 안 해요. 이렇게 슬슬 빠지면 빠졌지. 그리고 빠졌다가 또 반등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형태를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안 올라간 애들은 급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버티다가 안 가면 안 갔지,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거는 시장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근데 시장이 오늘 반등 나오니까 뭐 올라가겠죠, 다들.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쪽은 괜찮은데, 근데 엠플러스는 지금 차트를 제가 보니까 많이 빠진 것도 없네요. 작년에 빠진 거고요. 올해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도 좋습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한 요 하단에서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샀어야 되는데 13,000원 요 이하에서 요런 자리, 아니면 여기 11,000원 자리 이렇게 내려올 때 사는 게 좋은데, 고점에서 15,400원이 올해 샀다 그러면 꽤 고생을 했을 거고, 최근 작년에 샀으면 엄청 고생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경우니까 다행일 거고, 근데 지금 추세의 흐름을 봐서는 우상향방으로 계속 16,000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뭐 정리하셔도 되고,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일단 그렇게 보이니까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장 갔다가 그리고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로보스타 매수가로는 32,60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3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시각 양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2,5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다소 좀 흔들리던 삼성전자 오늘은 또 강력한 흐름 이어가는데요. 1.63%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69,000원까지 좀 터치를 해줬습니다. 7만전자 상승이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시장 안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27% 상승하면서 80만 원 터치를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17% 상승하면서 지금 59만 8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요. 1.48% 상승하면서 9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거의 10%대의 낙폭까지 보였던 종목들인데 오늘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각각 2.95%, 6.1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포스코 DX도 강보합권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그래도 힘을 강력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면서 개장한 지 1시간 26분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지 특징적인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을 잠깐 짚어드리자면은 일단 양봉이 나오고 있고 2,600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게 어제 나왔었어야 돼요. 어제 예상했던 건데 하루 늦어서 오늘 좀 나오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00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해줘야죠. 뭐 딱히 우리나라 시장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만 맨날 빠지기만 하고 한 5일 동안 6일 동안 빠졌으니까 이제 들어주기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어제. 근데 어제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좀 억울하게 좀 빠져가지고 어쨌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오늘 양봉이 떴으니까 지금 어제는 그래서 순환매가 조선주에서 나왔습니다. 장이 안 좋았지만 어제는 조선주가 좀 강했고 오늘은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 쪽하고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지수를 이렇게 들어주죠. 그러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반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추가 매수 물타기 해볼 수 있는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에서 떨어질 때 뭐 LB세미콘, SF 반도체 추가 매수 되나요 물어보는데 제가 답은 안 해줘요. 그거 물어보려면은 지금 이 시간에 물어봐야지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힌트는 다 드렸어요. 시장이 양봉 나올 때 복수를 내라. 양봉 나올 때 그때가 사는 거다. 양봉 나왔죠?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여기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아니고 그때는 분할 매수, 예측 매수.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분할 매수하는 거고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봉이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물타기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 흐름들이 이제 지금 제약주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순환할 때까지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장중 공개 방송이 있을 텐데 좋은 얘기 해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인공지능 아니면 로봇 아니면 반도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뭐를? 사야 된다고. 지금 저게 반등 주겠다고 먼저 뭐가 움직여요? 제약주 움직이잖아요. 순환매로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급등 또 검색기에도 뭐가 지금 많이 떠 있냐면 반도체 IT는 하나도 안 떠 있고요. 다 제약주예요, 다. 자, 제약주들 뭐뭐 강한지를 보면 자, 랩지노믹스. 자,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 쪽인데 엄청나게 강하죠.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JW 신약 얘도 바닥에서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고 왜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강하게 움직이니까 무슨 뭐 당뇨병 신약인가 뭔가 뭐 그런 이슈도 있고 뭐 하면서 뉴스가 나온 거는 제가 알기는 아는데 이전에서도 신약 얘기라든지 뭐 이런 뭐 실적들이 좋다 그래서 올라가느냐? 아니요, 2년 동안 빠졌어요. 그런 얘기 맨날 나와도 맨날 떨어졌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싶은가 보죠. 저는 이거를 순환매 현상으로 봅니다. 호재가 터져서 움직였다는 생각에는 그럼 여기는 왜 안 움직였는데, 그렇죠? 여기는 왜 떨어졌는데? 이때도 호재 다 있었어요. 한미약품.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하락장이었기 떨어졌고 재작년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떨어졌고 올해에서는 시장이 이상해서 떨어졌고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은 호재에도 잘 움직여주는 중이고 근데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다른 애들도 움직이는데 이거 외에서도 뭐 동아ST라든지 다 잘 움직여요. 뭐 대원제약도 최근에 바닥에 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서 가장 강하게 그래도 세게 움직이는 쪽 물론 이거 말고도 뭐 LS그룹주도 움직이고 뭐 다른 애들도 움직이고 그러긴 하지만 지수가 가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금 테마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다. 근데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는 반도체는 도대체
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안 움직이냐 답답하죠. 그거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이따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은 제약바이오사가 순환매로 움직여주고 있는 중이다. 지금 LG화학도 움직이고 뭐 등등 2차전지도 움직이고 하는 흐름들도 다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싶어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잘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증시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종들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좀 전략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4만 2,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현대차 오늘도 이렇게 하락합니다. 어떻게 좀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그동안 뭐 장이 빠져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어제 움직이니까 현대차가 갈 수 없었던 거고 오늘은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하고 삼성전자가 가니까 현대차가 갈 수 없는 겁니다. 현대차까지 가면은 2,650, 2,700으로 달려가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그래서 안 가는 거는 그냥 누르려고 그러는 거고. 자, 차트를 보면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이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반등이 주는 순환매가 나오면 됩니다. 뭐 한 달 안쪽,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서는 조정 마무리 할 거니까 한 20일 남았죠, 이번 달. 20일 안에는 조정 마무리가 올라갈 텐데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세게 조정받으면 한 17만 원 초반대? 중반, 초반 요까지는 밀릴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뭐 당장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얘가 당장 올라가려면 뭐가 빠져야 돼요. 2차 전지가 빠지든 제약바이오가 빠지든 올라간 것도 없는 반도체가 또 빠지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갑니다. 다 같이 올라가면 좋죠. 다 같이 올라가면 지수가 2,800 가고 3,000 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단번에 폭등하면서 3,000 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누가 봐도.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고 순차적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제약주도 그렇게 안 움직이더니 오늘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기다리다 보면 순번이 올 겁니다. 근데 24만 원에 사신 거는 너무 비싸게 샀죠. 2년 동안 어차피 물려 있는 거니까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현대차, 기아가 망할 일도 없고 그리고 현대차는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굉장히 뛰어난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그래서 누르나 일부러 나중에 로봇주로 크게 올라가려고. 하여튼간 저는 로봇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성전자보다 사실은 저는 현대차를 더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아니고 근데 아마 세력들도 더 눌렀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눌리면 뭐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10만 원 이하인데 안 내려오겠죠? 안 내려올 거예요. 서브프라임 같은 거 안 터지면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10만 원 내려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왜냐면은 여기서 그냥 몰빵해야죠. 이런 걸 몰빵을 하는 거예요. 선함 이런 게 아니고 안 망할 회사, 미래가 확실한 회사가 가격이 싸진다. 근데 가격이 싸지는 경우는 정말 큰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과거 뭐 이상한 사건들 터지고 뭐 코로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 뭐 이상한 사건들이 터져야지만 종목들이 급락했을 때 그때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지금은 그런 악재가 터질 만한 이슈가 없어서 그렇게는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우회적으로 그냥 좋은 종목인데 싸게 사면 좋은데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고 한 올해 안에서 한 17만 원 정도면은 추가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왜냐면 로봇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서 17만 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세요. 그럼 24만 원, 25만 원. 뭐 2차 전지처럼 나중에 로봇이 뭐 여러분들 집에 이제 로봇 하나씩 들여놓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뭐 테슬라도 로봇 막 띄우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얘가 에코프로처럼 250만 원, 300만 원 혹은 뭐 1000만 원 갈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전망을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은 지수 때문에 눌러놓은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최근에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달 내에 좀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요, 추가 하방 압력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고요. 단가 조정 후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신 상담입니다. 바로 SK바이오팜 매수가는 98,9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백신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은 코로나 백신 가격을 인상하겠다. 그 인상 검토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6%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상승해주면 매수가에 닿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K바이오팜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도 급등주 검색기에 다들 제약주만 나와요. 바이오니아서부터 해서 뭐 앞타 바이오 사이언스, 티움 바이오, 강동제약. 이게 읊는 게 지금 이게 매수가 된다라는 시그널이 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약주들이 삐용삐용삐용 거리면서 매수가 된다, 매수가 된다. 그러니까 매수의 시그널을 보여준다라는 건 제약주가 지금 굉장히 핫하고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슈는 별로 궁금치 않아요. 그냥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얘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 그래서 지금 얘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주들도 강한 애들은 계속 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0만 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해 보이니까 수익에서 매도하셔야죠. 그동안 열심히 물렸다가 2년 동안 물렸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뭐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올라올 때마다 최소한 절반은 파시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가시고 그리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거를 팔고 차라리 다른 제약주를 하세요. 지금 제약주들 이제 막 움직이는 애들 오늘도 여기 급등주 검색기 제 거에 제약주 살 수 있는 거 한 30개에서 40개 떠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그런 거 차라리 다른 제약주로 공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어쨌든 수익에서 잘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제약주 굉장히 좋네요. 근데 제약주만 가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저희 노란톡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미국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을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오늘과 같은 바닥 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장이다. 그렇다면 낙폭과대 종목들 분할 저점 매수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아주신 표적 종목 로봇 관련주인 로보스타입니다. 차기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 관련주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